놀면 뭐해? 시작합시다. 자, 오늘부터 연말 특집으로 보조지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만 알고 있어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격,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가격을 논하는 저희가 있죠. 요거 이제 가격에 관련된 보조지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하고 가격은 틀려요. 그 다음에 수급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볼 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호수제죠. 참호수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제 차트부터 보고 요렇게 차트, 모멘텀, 수급, 재무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렇게 가죠. 재무를 먼저, 회사를 먼저 보고 수급, 그 다음 모멘텀, 차트, 요게 이제 방향이 다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모멘텀이랑 수급, 차트는 뭐 여기 다 나와 있고, 거래량하고 차트에는 이제 거래량도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나 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은 보조지표라는 거는 거래량 보조지표가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 가격으로 가는 거죠. 가격으로. 그래서 뭐 거래량을 같이 보는 거랑은 조금, 가격만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보조지표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는 있죠.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지표는, 보조지표는 이평선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이 이평선에서 출발한다는 거, 뭐 오늘 잠깐 다룰 이격도도 그렇고, 오늘이나 내일 다룰, 하다못해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들도 이평선으로 하는 거 아세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볼린저 밴드도 이평선 중심이에요. 중심선이 이평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엔벨로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MACD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MA가 뭐예요? MA가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컨버전스 디버전스, 수렴과 확산, 이평선에 다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평선부터 출발해 볼까요? 이평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평선 평균값이죠. 평균값. 이거랑 대조되는 게 뭐예요? 중간값. 중간값의 대표적인 건 뭐 있어요? 누가 맞추나 한번 봐야지. 평균값하고 중간값은 어떻게 틀려요? 평균값은 다 더해가지고 5일간의 평균이면 5로 나눈 거죠? 다 더해가지고. 중간값은 최대, 그렇죠? 네, 기준선, 그렇죠. 최대, 최소 나누기인 거죠. 역시 다구님. 대표적인 중간값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죠. 고점, 저점, 중간값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이걸 해서 이평선의 평균값하고 중간값을 일단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대표적인 중간값을 사용하는 거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평선을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평선이 22평이죠. 22평은 이제 추세선이라고도 하는데 한 달 평균이죠. 한 달 평균, 월 평균. 보통 보면 월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월 평균이 되는 거죠. 52평은 당연히 주 평균, 그렇죠. 62평은 분기, 122평은 단기, 242평은 1년, 그렇죠. 그 22평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월의 평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월 평균보다 위쪽에 있게 되겠죠. 자, 일단 22평을 연구를 하고 요거를 갖고 이격도를 만드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2평이죠. 요 선이 22평이에요. 이게 가격 이동 평균에서 22평. 색깔을 아주 진하게 했는데 이게 추세가 나는 거죠. 22평보다 위쪽에 있다는 거는 월 평균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21선 위쪽에 있는 거고, 21선 쪽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수익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은 이평선은 자, 이렇게 곡선이죠. 곡선. 그쵸? 이거를 일직선으로 쫙 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직선으로 만들면은. 자, 이게 바로
이격도라는 거예요. 이격도는 주가하고 22평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격도가 22평의 이격도가 지금 현재 0이다 그러면 뭐예요? 주가가 22평에 있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0보다 위쪽으로 가는 거고, 밑에 쪽에 있으면 0보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표 추가해서 이격도 딱 놓으면 이격도가 여러 개가 나오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격도가 기간이 이렇게 나오죠. 요거 중에서 이제 22평 이격도만 보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볼게요. 포인트를 3포인트로. 자, 보시면 가격이 22평 근처에 있으면 0이 아니라 100 참. 100. 100. 100분율로 나타내니까. 100이면은 주가가 어떻게 해요? 22평 근처에 있다는 얘기고, 이 위에 올라가 있으면 100보다 위쪽에 있으면 100분율로 나타나니까 0선이 100이 되는 거예요. 0선이. 요 100 밑에 있으면 22평 밑에 있다는 얘기고, 위에 있으면,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150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200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너비를 이렇게 두껍게 해서 보면 종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 가까워지겠죠. 200 가까이. 자, 이 150을 넘었어요. 웅진가 200을 넘은 종목은 현재는 없네요. 자, 이거는 이 장이 안 좋아서 그래. 여기서 200을 한번 노롤링스는 여기서 200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격도가 뭐가 좋냐면, 이격도의 기준선은 일자로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으로 된 이평선에 비해서 보기가 편하다는 거죠.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일 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개념만 오늘 아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라갔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150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선을, 이게 딱 보시면 백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더라도 백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2평하고 이격이 멀어지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150 위로 올라가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협진. 보통 150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요 22평 이격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는 내일부터 이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개념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고, 이평선에 비해서 요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더 쉽게. 이평선을 일자로 쫙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준선 자체가 이격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매매하는 거는 내일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보조지표 할 거니까 한 10가지 정도 보조지표를 다 달아볼게요. 연말 특집으로 해서 12월까지. 궁금한 종목 있으면 물어보세요.